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습니다. 물론 괴담이라 함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귀신이 매어있던 흉가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군 승려님과 군 신부님을 비롯 한 개 분대 병력을 대동한 대대장은 그들이 보인 반응에 말 그대로 식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군종병과에서 대령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분야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런 대령님이 흉가 앞에 들어서자마자 했다는 말은 와, 이건 뭐 방법이 없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려 대대장의 인맥을 빌어 오셨던 분이니만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1시간여 동안 그 흉가 안에 들어가서 연부를 외우고 나온 대령님이 한다는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안주인분은 사고사가 아니라 살인을 당한 것이며 그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날 안주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증언했던 박중사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박중사라는 사람은 부대 바깥으로 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안주인분에게 치근덕거리고 추행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7년 전 대대장이 그 박중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라고 보냈을 때 그 집엔 안주인분만 있었고 몰래 기회를 엿보아왔던 박중사는 그녀를 겁탈하려다가 벌어진 몸싸움 도중 그녀를 밀쳤는데 그 과정에서 수납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죽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은 안주인분은 자신을 죽게 만든 박중사를 그대로 끌어들여 죽게 만든 것이었고 거기에 남편 되는 사람이 트럭에 치여 죽게 된 것 또한 7년 전 대대장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해드리면 성불 하시겠냐고 물어봤지만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너희들을 끝까지 괴롭게 할 거라고. 그래서 대령님은 여기 부대 사람들은 7년 전 그 사람들하고 연관이 단 1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M1 사람들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느냐고 단단히 열이 받아서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벽에 대고 혼잣말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시길 안주인이 실질적으로 3명의 귀신 중 남편과 박중사 귀신을 부리는 대장의 역할이며 남편 귀신과 박중사 귀신은 그저 자기가 누구인지 생전에 뭐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안주인 귀신의 지위에 따라 움직이는 병풍 같은 개념이라 안주인을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아마 100년 뒤에까지도 여기 남아서 군인들 괴롭힐 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정말 방법이 단 하나도 없는 거냐고, 그럼 우리 병사들은 계속해서 이 엿같은 상황을 후대에 되물림할 수밖에 없는 거냐고 그 대령님의 손을 붙잡고 애걸복걸했지만 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게 노으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같이 오신 신부님, 그러니까 대위님 역시 아니 뭐 자기가 구마사제 같은 것도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 라고 말을 하며 차에 타고는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대장은 말 그대로 멘탈이 와장창 박살이 나버렸으며 아니 그럼 저걸 무슨 수로 해결해야 되나 하고 그날 이후로 부대에 밤이고 낮이고 계속 상주하며 문제 해결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난 오전 9시경 위병소 근무자들이 전화를 통해 한다는 말이 웬 굴착기랑 크레인이 와서 지금 그 흉가를 개박살을 내고 있다 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현장으로 불이 나게 달려간 대대장과 주임원사는 현장 관계자에게 허탈하고도 어이없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흉가에 살았었던 안주인분의 유가족분들의 의뢰를 받고 왔다고 하며 유가족분들이 이 부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 부지에 방치된 흉물스런 집은 그대로 철거를 해버리고 그 부지는 국방부에 판매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대장은 그러게 왜 유가족들 찾아가서 얘기해볼 생각을 못했지? 라고 했고 주임원사 역시 제가 7년 동안 과연 뭘 한 걸까요? 라고 하며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유가족에 의해 그 문제의 흉가는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 이후로 위병소 근무자들은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말년 휴가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 뒤 말년휴가를 나갔고 부대에 복귀했을 때 뜻밖의 이야기를 행보관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흉가가 철거된 이후로 그것들 중에 안주인과 남편만 사라진 거고 그 박중사는 자기가 손목을 긋고 자살한 간부 숙소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었죠. 제가 말년휴가를 나가 있는 사이 부대엔 신임 소대장들이 전입을 왔었고 그들 중 한 명이 박중사가 죽고 난 이후 7년 동안 사용금지를 붙여놨던 문제의 그 방을 배정받은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신임 소대장은 그 방에 배치된 첫날 가위에 눌리며 박중사의 귀신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보관에게 어쩌라고 라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 다음날 저녁이었거든요. 저는 전역한 지 약 한 달 만에 부대 행정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나 이 땡땡 병장인데 그 박중사 귀신 아직 나오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행보관이 수화기를 뺏어서 한다는 말이 와, 나오면 네가 해결해 줄 끼가. 그래서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영상화 작업은 시간 날 때마다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괜찮은 이야기거리 생기면 제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2가지의 장편 에피소드는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상 업로드를 기다려주셨던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부터는 한동안 단편 영상만 제작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